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한가 종목 AS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 봅니다. 장안의 화제까지는 아니고 제 채널의 화제 종목 엑스페릭스 그 AS 영상을 한 두 개까지 했었는데요. 뭐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했었고, 근데 공시를 이렇게 추적하다가 이 회사에 뭔가 변경된 공시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 타점 어떻게 잡을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두 번째 AS 영상을 녹화한 뒤로 여기 뭔가 되게 공시가 활발해요. 매주 이렇게 뜨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뜨는 게 뭐 경영 뭐 매출이 증가했다 뭐 이런 거는 없고 이런 거는 없고, 4회차 전환가액이 조정됐다. 한번 볼까요? 4회차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나왔어요. 조정 전 전환가액이 3,244원인데 조정 후에 4,02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가끔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리픽싱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낮아지면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죠.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왜 그래요? 그 낮은 가격에서 전환하면 주식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엑스페릭스에서는 4회차 전환사채는 상향 조정이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그 뭡니까 신주를 줄였다. 뭐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주가가 나빠지면 또 조정을 다시 아래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4회차 전환사채 잔여 물량이 17억 5천만 원인데 그것들이 이렇게 됐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추가 공시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제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됐어요. 요게 3회차 신주 인수권 요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신주 인수코프 자체라는 게 뭡니까? BW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채권의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원금은 그 상환을 해야 되고 다만 옵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부여해서 이 신주 인수권을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 행사 금액이 13억 1천만 원인데 이만큼 돈을 더 납입을 하고 신주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랬습니다. 혹시나 제가 설명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공짜로 발행한 건 아니고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을 상향 조정한 것과 비슷한 가격이죠, 행사 가격이. 그쵸? 3,934원에 했으니까 행사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행사한 날짜가 2월 23일이잖아요. 신주는 3월 19일에 상장이 돼요. 근데 이거 행사할 때 전쟁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 메자닌 추종 투자를 하실 때 그 메자닌 투자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도 당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격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뭐 백악관이랑 전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뭔가 최근에 엑스페릭스 주가가 좋았잖아요. 4,000원대에서. 그럼 2월 23일 가볼까요? 2월 23일 이렇게 가보시면 2월 23일입니다. 행사한 날짜가 4,000원대 있었죠, 그렇죠? 요 날이니까, 그러니까 고가가 4,500원인 날, 굉장히 이게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좋으니까 행사해서 여기서 한 그 횡보 4,000원대에서 횡보만 해도 손해 보는 가격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 정도에서 행사를 한 거죠.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주가가 오는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날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분들도 블랙스완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했다고 했어요? 지수 폭락했을 때 그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다가 하루 만에 제가 매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 투자를 했는데 하루 단타 수익을 제가 30% 봤단 말이에요. 거의 30%를 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뭡니까 지금 가격 그날 그 떨어진 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산 날, 그날 이게 2,980원까지 떨어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4,000원에서는 손이 나가질 않는다. 근데 3,000원 이하면 괜찮지 않냐? 그 가격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늦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장 점검 영상에서 유가 급등 관련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게 3일 컷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장기화될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패트리어 포대 뭐 물량이 나가니 마니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쟁 양상이 웃긴 게, 그 오늘 저도 확인을 한 건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서 중국 선박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란이랑 중국이 같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동맹은 도와준다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 중국이 뭐 혈맹은 아니겠지만 뭐 중국산 그 방공망이 이란에 많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협에 타 국적 선박들은 공격을 하는데 중국 배는 빼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 만약에 있었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중국이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거기다 인구, 거기다가 첨단 기술까지 쉽지 않아요. 인프라의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리장성 가보셨습니까? 아, 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야, 이걸 그 옛날에 이걸 했다고? 산꼭대기에?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스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3월 중순에 그 예비 회담이 있다라고 하죠. 베센트 장관이랑.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 전쟁의 윤곽이 그때쯤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중 협상에서 타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제가 시장 점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은 지금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가 떨어지면 지난주처럼 제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 잡았던 것처럼 그런 걸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개별 종목은 뭡니까? 외부에서의 큰 영향, 전쟁과 같은 블랙스완이 좀 진정되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아까 전에 신주 인수권 일부 행사가 됐는데 그 신주 상장 물량이 33만 주 정도 대기 중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잔여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이 잔여 금액 7.9억을 행사하게 되면 20만 주의 추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찾아봤더니 또 공시에 네, 2회차 전환 사채래.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또 있어요. 이거 보시면 2회차도 EBW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행사 가격은 똑같고 이게 이제 일부 만기 전에 취득을 한 건데 여기 취득 사유에 적혀 있어요. 사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권 일부 행사. 조금이라도 돌려줘 해서 이게 돈이 크진 않아요. 7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도 47억 5천만 원이라는 잠재적인 대기 물량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게 한 4천 원이 넘어서면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4천 원이 넘어서면 이렇게 BW 투자한 쪽에서도 신주 행사를 느낄 만큼의 유인이 생긴다라는 게 확인이 된가요? 확인이.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보다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934원에 행사를 하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이걸 3,900원에 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제가 지금까지 몇 번 소개했던 것처럼 메자닌 추종, 연복리 30%에서 50%를 추종하는 거라면 지금 일부 행사된 3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3,934원이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3,934원이 30%를 먹겠다라고 하면 최소 5,100원까지는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5,100원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3,370원이면 지금 사도 50% 먹을 수 있죠. 개인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보셔도 크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해되세요? 근데 저분들이 3,934원에 행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굳이 나는 50%꼭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셔서 5,900원까지 간다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75%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량이 추가로 행사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행사가 되면 위에서 줄줄줄줄 버티고 있는 물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야, 이거 물량이 많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6,000원, 7,000원, 뭐 10,000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마시고 일단 행사가 됐으니까 뭐 올해든 내년이든 이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 매수 관점에서 예를 들면 난 너무 사고 싶은데 아까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3,300원에만 사도 나 50%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사서 그냥 난 눈 딱 감고 기다릴게요. 뭐 이런 마인드라면 일부 매수하셔도 돼요. 지금 가격이면. 근데 3,000원에 잡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고 싶다. 그러면 사고 싶은 만큼의 10분의 1만 사시고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나쁠 것 같진 않다. 저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삽니다. 저는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S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변동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제가 그 영상 만들면서 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저의 그 AI 비서들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I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분석 한번 하고 끝내지 말고 그 뭡니까? 변동사항이 있거나 결과가 나오면은 복귀 영상 이런 걸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움이 되니? 싶어서 물어봤더니 혹시라도 첫 번째 분석한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매매를 했는데
그걸 매매를 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과가 드러나면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저의 AI 비서가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엑스페릭스도 우리 그 장안의 화제는 아니지만 이 나노 유튜브 내에서는 좀 화제가 됐던 종목이니까 그럼 꽤 괜찮겠다. AI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누가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저한테 덕분에 수익 봤어요 정도만 댓글을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거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도움도 안 되는 거 해서 뭐 합니까? 저 혼자 보려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들도 보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성당 벽화 그릴 때 내가 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다빈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다빈치.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생각이 너무 멋진 것 같아서 혼자 보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도움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마음은 그래요. 그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조만간에 전쟁 상황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뭐 중국이 뭐 어떻게 됐건 협력을 해서 길어지게 되면 미국에서 한번 쇼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TQQQ를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미국과 독립적으로 랠리를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쇼크가 오게 되면 우리 증시가 당연히 쇼크가 올 거거든요. 원리가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쇼크가 오면 외국인 자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환율도 불안하고 하니까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한다. 일부만 나가는 흐름이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굉장히 위험할 거거든요. 통화 수업도 거절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엑스페릭스가 가격으로만 보면 좋긴 한데 지정학적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한 번 더 아래쪽 스파이크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오너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2,418원 또는 그 아래쪽 가격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총까지 무사히 넘어가는지를 관찰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기다려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한 번에 그 주가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대세적으로 뭐 정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을 가는 흐름이라면 어떤 상승 파동에 초입해 있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극소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런 아래쪽 저점 영역에서 분할 매수해서 한번 6개월, 1년 정도를 가보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분석을 들으시고 좋은 판단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닌데 위험성이 있다. 항상 우리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최대한 우리의 빈틈을 메꿔서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추세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 바닥권에서 뭐 투자 자금들 다 들어가고 어찌됐건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뭔가 전환하고 있는 초입 같은 느낌은 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기 들어왔던 그 BW 투자자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이란 전쟁이란 이 블랙스완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